심혈관, 그곳에 경고가 왔다. 죽음의 공포를 동반하는 고통, 심장이 터질 것 같은 통증은 바로 심혈관의 비명이다. 24시간 치열한 사투가 벌어지는 대한민국의 2차 병원. 이곳에는 환자의 심장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심장내과 전문의들이 서 있다. 인천광역시 검단신도시. 이곳에는 인천 시민의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응급의료지정병원이 위치하고 있다. 오늘도 심혈관 센터에 한 환자가 이송됐다. 긴장한 듯 굳은 표정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환자의 아들. 적막과 긴장감이 감돌기는 환자의 검사를 준비하는 심혈관 센터 안도 마찬가지다. 오늘 환자의 검사를 맡은 이는 심장내과 전문의 윤희정 과장. 혹시 모를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급히 이곳 검사실로 호출되어 내려왔다. 70이 넘는 고령의 환자이기에 더욱더 우려되는 상황. 일단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급선무다. 조심스레 환자의 혈관 안으로 카테터를 꽂으며 시술을 준비해 보는데 대체 환자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쓰러지셨어요. 쓰러가지고 뇌졸중 내지는 뇌경색이라 판단을 하고 그래서 병원을 방문하게 됐고요. 방문을 해서 일단은 검사를 담당 선생님께서 검사를 해보니까 심장 쪽에 문제가 있다. 심장 쪽에 이상 신호가 온 환자. 오늘 이 환자가 시행하게 될 심혈관 조영술은 특수한 형태의 가느다란 관을 동맥이나 정맥에 삽입해 심장의 기능과 형태에 관해 정확하고 자세한 관찰을 하는 시술이다. 이 결과를 토대로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고 치료 방법까지 함께 모색하게 된다. 환자의 심장은 과연 괜찮은 것일까? 혈관 막힌 데는 몇 군데 있었는데 심장혈관은 부분 석회화만 있고 특별히 수술할 때는 없으세요. 약물로 치료하실게요. 초기 단계의 관상동맥 질환. 윤희정 과장은 이 정도의 상태라면 약물로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고개를 드신다거나 그런 거 하시면 안 되는데 네. 보호자분이 저희가 붕대를 감아놨거든요. 예. 저봐요 지금 며칠째가 지금 수영도 못 갔고 입술 부르트고 아버님 간호하시느라. 거기다 해설까지 겹쳐가지고 환자도 보호자도 마음의 짐을 더는 순간이다. 보통 뇌경색이 있으시면 심장에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적으로는 보였던 것보다 들어가 보니까 심하지 않으셔서 약물 치료하셔도 충분하실 것 같아요. 2명의 심장내과 전문의가 함께 이끌어가는 심혈관 센터. 하루에도 수십 명의 환자들이 이곳을 찾는다. 대부분은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 두 전문의가 교대로 진료와 시술을 반복하며 심혈관 센터의 자리를 지킨다. 심혈관 센터를 찾는 이는 크게 급성으로 찾아오는 심근경색, 협심증 환자와 고혈압, 심장판막 질환 등의 지병이 있는 환자로 나뉘는데 두 사람 모두 이 분야의 전문가다.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많죠. 우선은 저희가 이제 제일 많이 하는 혈관 쪽 질환하고요. 그리고 심장 근육 자체의 어떤 질환이 있는 심근 질환, 그리고 심장 안에서 이제 피의 순환을 조절해주는 판막 질환, 또한 이제 심장에서 전기적 자극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부정맥 질환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기능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야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중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 심장 자체의 기능이 이제 그 발생하면은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고 그리고 증상이 이제 생기게 되죠. 모든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심장의 기능이 계속 약해지게 되는데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고령의 심장병 환자들 또한 점점 늘고 있는 추세다. 올해 81살의 오정순 할머니 역시 몇 년 전부터 심장에 경고등이 들어왔다. 엄마가 걸으시는데 숨갑바 하세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기관지도 좀 안 좋으시긴 한데 이렇게 좀 걸으시면 숨갑고 힘들어 하시게 좀 되셨어요. 그래서 전에 근데 좀 안 좋으셔서 검사하고 그냥 약 드시다가 최근에 좀 안 좋아지셔서 다시 이제 전보다 이렇게 잘 못 걸으시는 게 크죠. 심장내과에서 의사들이 권하는 가장 정확한 검사는 심혈관 조영술이다. 오늘 시술대에 누운 오정순 할머니도 심혈관 조영술을 통해 앞으로의 치료 방법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저희가 검사해서 이상 있는지 확인하고 결과 말씀드릴게요. 예. 예, 국소 마취하겠습니다. 좀 따끔하실 거예요. 따끔. 오 할머니의 검사가 시작됐다. 간단한 시술이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안심할 수 없는 것이 심혈관 시술이다. 시술 중에 터지거나 시술 후에 막히면 생명을 위협하는 부위이니만큼 능숙한 최현민 과장도 매 순간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다. 우선은 손을 굉장히 많이 다루는 과입니다. 그 시술을 할 때도 그 두 손으로 이제 계속 시술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시술로 인해서 이제 환자가 치료되는 효과가 너무 아주 극적으로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저는 굉장히 그 심장내과에 대해서 많은 애정에 가게 됐던 이유는 그거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보람을 갖게 되니까 더욱 이제 그 심장내과를 선택했다는 그 부분이 아직도 뿌듯합니다. 검사는 저희가 좀 했는데 그 병원 심하세요. 병원 심하고 그 워낙 가지 혈관들도 좀 많이 좁아져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이제 그 손을 댄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보면은 너무 많은 상황이에요. 근본적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활동 자체가 누구보다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렸을 가족들에게 환자 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한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현재 오 할머니의 상태는 좋지 않은 상황이다. 생명과 직결되는 심장을 다루는 일이기에 삶의 고비에 선 환자의 심장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만약에 이제 그렇게 이제 시술을 해서 제가 이제 전공의 시절에 가장 힘들었던 과가 사실은 심장내과였습니다. 전공의 3년차 때 이제 그 분과를 이제 선택할 시기가 됐을 때 그 심장내과를 선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걸 보고 오히려 이제 이 과를 선택해야 되겠다는 그때 이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이유는 이제 그 아무도 안 가는 그런 분야에 가면은 뭔가 그 가능성이 조금 더 있을 걸로 생각이 돼서 외과적 특성과 내과적 특성을 골고루 갖추고 있는 심장내과는 그만큼 매력적이기도 하지만 남성 전문의들도 꺼릴 만큼 험하고 고되기도 하다. 그 길을 벌써 9년째 흔들림 없이 걷고 있는 윤희정 과장은 심장내과 쪽에서는 흔치 않은 여성 전문의다. 그 여성 카디올로지스트는 얼마 없는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좀 유난히 환자들한테 좀 세심하시고 더 잘 챙겨주시고 뭐 하나라도 환자에게 컴플레인이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많이 이렇게 좀 신경 써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워낙에 여자분들은 이제 그 방사선을 세게 되니까는 그러면 이제 좀 임신의 그런 일이 있고 해가지고 여자분들은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가슴을 열지 않는 심혈관 시술은 손끝의 움직임이 중요하다. 2mm의 얇은 혈관을 뚫어주는 시술. 오늘도 그녀의 손끝에서 또 하나의 심장이 제 박자를 찾아가고 있다. 막힌 데는 없으세요, 다행히. 심장 혈관 확장술을 할 때는 확실히 없으시고. 그래요? 네, 앞으로도 별로 그런 부위는 생기지 않으실 것 같고요.
지난번 다른 병원에서 했던 거 비슷한 소리였는데 저희 병원에서는 한 가지 검사를 더 했어요. 경련 유발 검사라고 해서 시술에 걸린 시간은 1시간 남짓. 비로소 무거운 나봇을 벗는 시간이다.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해야 하는 일들이지만 후회는 없다. 그만큼 심혈관 분야는 윤 과장의 심장을 뛰게 했다. 3D요. 내과의 3D라고 하죠. 제일 힘든 과. 네. 그리고 뭐 별로 선호하지 않죠. 솔직히 개원해도 잘 별로 비전 없는 과. 그래서 저는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주위에서 볼 때 여자라 그 시술 때문에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이제 방사선도 많이 쬐고 그리고 이제 나봇 입고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되는 그런 게 있긴 한데 저는 좀 그런 게 더 재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그만큼 그래도 그거 감수하면서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죠. 윤 과장의 하루는 시술과 외래로 빡빡하다. 하루 종일 시술을 하고 또 그 환자들을 외래 환자로 만나는 강행군이 반복된다. 그러다 보니 이런 일정을 견뎌내는 나름의 노하우까지 생겨났다. 하루 종일 심혈관 조영술을 하고 나면 오후 되면 이렇게 머리가 멍하고 긴장이 확 풀리면서 딱 많이 힘들죠. 오후 되면. 옛날 나폴레옹인가요? 그 밤에 쪽잠을 뭐 이렇게 중간중간 자주는 게 그 뇌세포 활성화를 하고 전에 했던 일을 어느 정도 조합을 하고 그걸 이제 정리를 한 뒤에 그 다음 일을 또 새로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있는 거에 동감을 하거든요. 과장님이 항상 점심 때 쪽잠을 주무셔야 진료가 가능하시다고 이렇게 말씀을 장난스럽게 하시는데요. 네, 식사하시고 이렇게 좀 혼자만의 시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작은 휴식을 통해 기운을 보충하고 다시 환자들을 만나는 시간. 일단 큰 병은 없고 수술할 땐 없으시니까 환자를 향한 긍정적인 말 한마디와 따뜻한 관심은 윤 과장이 생각하는 의사로서의 당연한 역할이다. 쉬지 않고 뛰는 심장처럼 그렇게 윤 과장은 환자들의 완치를 꿈꾸며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다. 심장은 우리 몸에서 한순간이라도 멈출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기관의 하나다. 심장에 이상이 생기면 갑작스런 사망, 즉 급사의 주요한 원인이 된다. 올해 37살의 정규 씨는 혹시 있을지 모르는 심혈관 질환에 대비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 가끔 어쩌다가 한 번씩 가슴이 좀 답답할 때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진료를 보게 됐습니다. 심혈관 질환은 미리 발견하면 약물로 치료가 가능하다. 그렇기에 김정규 씨처럼 정기적인 검사로 건강을 체크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담배 일주일에 한 5갑 정도요? 거의 하루에 한 갑 정도 피시는 거죠. 아직은 지금 나이가 굉장히 젊으신데도 이렇게 좀 위험 인자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심장 쪽 혈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몇 가지 검사를 좀 시행해서 그 결과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몇 가지 검사를 해보기로 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혈액 검사가 시작되고 뒤이어 심전도 검사가 이어진다. 심전도는 심장에 흐르는 전기를 우리 몸의 표면을 통해 받아내어 심장 기능을 검사하는 장비다. 그리고 심장 초음파 검사가 실시됐다. 심장 초음파는 심장이 구조적인 이상이 없는지 알아보기 위한 검사다. 가슴을 직접 열지 않고 시술하는 심장내과 의사에게 심장 초음파는 심장을 직접 보는 눈, 직접 느끼는 손이 되어준다. 검사하는 데는 sunset적인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고통은 없고 판막이나 그다음에 비동맥 그리고 심장 펌프량 같은 구조랑 기능 이상이 없는지 하는 검사입니다. 각 단계가 한 3분씩이에요. 그 단계가 올라갈 때마다 저희 이제 경사랑 속도가 빨라지면서 조금 힘든 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일반적인 심혈관계 검사를 시행한 후 보다 정밀한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운동부하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운동부하 검사는 환자의 가슴에 심전도 전극을 부착한 후
환자로 하여금 러닝머신이라고 하는 벨트 위에서 운동하도록 하는 검사다. 이 검사를 통해 환자의 혈압과 심장 박동수, 그리고 심전도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하는 검사는 심혈관 조영술. 심장내과에서 의사들이 권하는 가장 정확한 검사이다. 총 5개의 검사 결과, 김정규 씨는 협심증 전 단계인 안정형 협심증을 진단받았다. 잦은 흡연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사실은 담배가 제일 안 좋죠. 대개는 술 자체도 저희가 좀 안 좋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워낙 칼로리 자체 섭취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콜레스테롤이 높게 올라가면 그것도 이제 위험인자가 되거든요. 그리고 대개는 술을 드실 때 담배를 같이 동반해서 피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두 가지를 같이 여쭤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좋은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죠. 그날 오후 최 과장이 호출을 받고 일정이 없던 심혈관 조영술에 들어갔다. 급히 검사를 의뢰한 이는 어깨가 아파 병원을 찾은 고령의 환자다. 연세도 있고 그러신데 어깨가 자꾸 아프시다고 그래서 병원을 오게 된 건데 또 여기 오니까 이제 혈관도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된다고 그러고 어깨 쪽이 자꾸 저리시다고 그러는데 늑막염 그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기력이 너무 없으셔갖고 그냥 진짜 영양제 한번 맞추러 왔다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어깨의 통증이 점점 심해지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심장 검사까지 받아보게 된 것인데, 그런데 웬일인지 최 과장의 표정이 심상치가 않다. 통증이 있었던 부분은 물론 이제 여기 심장 쪽도 그 증상을 일으켰을 가능성도 있지만 어깨 통증의 원인이 심장이 아닌 폐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소견을 제시하는 최현민 과장. 50% 조심스레 호흡기 내과 쪽에서 재검사를 받아볼 것을 권유해 보는데, 호흡기 내과 쪽 저희가 연락드려서 이제 늑막 쪽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늑막염 정도로만 가볍게 생각하고 병원을 찾았던 터라 이런 상황이 더욱 당혹스러운 환자. 호흡기 내과에서 받은 최종 검사 결과 환자의 병명은 폐암 말기로 밝혀졌다. 생각했던 것보다 환자는 더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어제 이제 검사하고 저희가 이제 폐 쪽에 약간 폐렴기가 조금 보였어요. 그래서 그분은 저희가 이제 폐렴 자체가 이제 조금 생겨서 이제 증상도 같이 동반되지 않았나 싶어서 이제 호흡기내과 쪽에서 이제 그 폐 쪽에 CT를 찍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암이 나왔어요. 폐암인데 이제 그 폐 실질에 생기는 것보다 이제 그 기관지 쪽으로 이제 전이되는 그런 암으로 이제 생각되는데, 그렇게 되면 엑스레이를 찍어도 잘 가별이 안 되거든요. 근데 CT를 찍었더니 벌써 많이 전이가 되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슴의 통증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일시적으로 무리를 해서 생긴 증상이나 스트레스로 치부해버리기 일수다. 하지만 가슴의 통증은 위험 신호다. 실제로 심혈관 센터에 실려오는 환자의 상당수가 응급 환자인 경우가 많다. 그치, 내막은 저도 잘 모르겠고, 이제 그분이 40대 후반이었던 것 같은데, 보통 때는 건강하셨던 분이라는데, 조금 이렇게 성격이, 불같은 성격이셔서 뭐 이렇게 좀 역정을 내시다가, 소리 지르시다가 바로 넘어가셨다고 하시는데, 그분도 오자마자 심혈관 조영술 들어갔었습니다. 심근경색이셨고요. 다행히 윤 과장의 응급시술로 환자는 가까스로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대다수의 심근경색 환자들은 돌연 세상을 떠나거나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최선을 다했지만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환자에 대한 아쉬움은 늘 남는다. 원래는 이제 지병으로 이제 당뇨가 있었고, 계속 이제 흡연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아마 자전거로 이제 출퇴근하셨던 분으로 생각이 되는데, 자전거를 타던 중에 이제
심근경색이 온 거죠.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갑자기 가슴에 통증을 느껴 의식을 잃고 쓰러진 50대 후반의 환자. 신속하게 병원으로 옮겨져 시술한 결과 환자의 심장은 다시 제 기능을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뇌에 오랜 시간 피가 공급되지 않았던 탓에 환자의 의식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원래는 계속 지금도 아마 중환자실 다른 곳에서도 이제 치료를 받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좀 정말 안타깝죠. 만약에 시술을 하고 나서 의식이 딱 돌아오거나 이제 회복되면 그때만큼 이제 보람을 얻을 때가 없을 텐데 그렇게 이제 시술하고 나서도 정말 안타깝죠. 그냥 너무 조금 더 빨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기 때문에 술장 밖에서 그런 윤 과장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최 과장. 혹시 도움이 그냥 제일 적게 쓰셨군요. 이뷰가 네. 꺾여요. 네. 딸기 나쁘진 않으세요? 말만 제가 쓰는 걸로만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파일로트 50 있어요. 심장과 관련한 질환은 순간적인 판단과 결정으로 촉각을 다투어 대처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함께 시술을 할 경우에는 두 사람의 호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평소 어렵거나 까다로운 시술이 있을 때마다 서로를 돕고 조언했던 두 사람의 탄탄한 팀워크는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빛을 발한다. 원래 심혈관 조영술은 닥터 둘이 들어가서 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어려운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 스킬이 있는 사람들 둘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둘이 같이 해줘야 되는데 안 돼서 그렇게 못하는 거고요. 이렇게 뭐 병변이 심하거나 손이 하나 더 필요하면 이제 들어와서 어시스트 같이 해주시는 거죠. 다소 까다로웠던 고비를 넘긴 후에도 시술장을 떠나지 않는 최 과장은 마지막까지 환자를 위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 하나만 이제 슬롯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디스타일을 짧게 그리고 마지막 이제 그쪽만 길게 해서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토탈 사이즈가 20, 40 스파이더는 네, 스파이더는 노미널 9mm, 노미널까지 올라왔습니다. 9, 10, 11개업 11, 디플리션 11, 3.6까지 올라왔습니다. 22보다 이게 더 낫네요. 이었으면 모자랐을 수도 있겠는데요. 네, 진짜 그러네요. 예상대로 성공적으로 끝난 시술. 두 사람의 긴밀한 협진의 결과다. 혹시라도 시술을 한 환자가 두려움을 가질까 윤 과장의 설명이 찬찬히 이어진다. 무리하시죠?
CT 보여드렸던 영상에서 왼쪽으로 가면 혈관에 동맥경화 심하셨잖아요. 진행 중에 조금 아프셨던 거고 안정하시는데 24시간 동안 안차 기간이 필요하세요. 중환자실에서 좀 하루 좀 보셔야 될 거예요. 치료는 잘 됐습니다. 네. 심혈관 센터를 오픈할 때부터 다 각자의 다른 경력으로 모였던 사람들인데 지금은 정말 하나같이 협력이 잘 되고 병원 내 다른 부서에서도 부러워할 정도로 그렇게 좋은 팀워크를 자랑하고 있어요. 저는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칭찬이요? 우선은 실력. 네, 첫 번째는 실력이시고요. 그리고 실력도 있으시면서 어느 정도 다른 사람의 입장도 많이 고려를 해주시는 그게 좀 배려심도 있으시고요. 뭐 장점은 뭐 이쁘시잖아요. 예, 그리고 원래 심장내과는 그 협동이 굉장히 잘 돼야 돼요. 잘 돼야 이제 잘 돌아가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유정 과장님은 뭐 굉장히 이제 제가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도 이제 많이 도와주셨고,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윤 과장님 어제도 그랬지만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을 때 제가 와서 이제 또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제 그렇게 이제 했고요. 사실 홍일점 있는 그런 병원들도 거의 없지만, 여기는 저는 윤 과장님이 계셨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지금 계시기 때문에 참 만족하고 있어요, 지금. 그날 오후 얼마 전 큰 수술을 받았던 한 환자가 경과를 보기 위해 다시 병원을 찾았다. 2달 전 건강검진을 받다가 우연히 심장에 문제를 알게 됐다는 42살의 혜운 씨. 다행히 제때 병을 발견해 위험한 상황을 피할 수 있었다는데, 교육교사는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거든요, 의무적으로. 그래서 이제 1년이 돼가지고 했는데 흉부 이상 증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방 중격 결손으로 해서 합병증으로 이제 폐동맥 고혈압까지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증상 없었어요. 그냥 뭐 숨 차는 건 누구나 다 숨 차고, 뭐 이제 뛸 때 숨 차고 산에 올라갈 때 숨 찬 거는 똑같은 거니까 그게 이상 증상이다 생각을 안 하고 이제 살았었거든요. 근데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가족들도 놀라고 저도 놀라고 막 그랬었죠. 약을 조금 줄였는데 드셔보셨어요? 네. 혜운 씨는 심방중격 결손증이라는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지만 발견되기 전까지 몸에는 그 어떤 조짐도 없었다. 네, 아주 좋네요. 얼마 전 심장 시술을 받은 환자라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회복이 빠른 혜운 씨. 심혈관 질환의 공포에서 벗어나 표정마저 한결 밝아진 모습인데, 너무 감사하죠. 감사하고 이제 제가 뭐 아픈지도 모르고 살다가 한번 아파보니까 건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이제 건강하게 활기차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한결 가벼운 발걸음으로 병원을 나서는 혜운 씨. 심장이 뛴다는 건 이렇게 기쁜 일이다. 건강한 심장 박동은 그래서 축복이다. 결국은 계속 노력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어떤 이제 환자가 왔을 때 이 사람한테 지금의 이제 상황에서 가장 좋은 치료가 무엇인가를 고민을 계속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 해야 이제 정말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되고, 정말 이제 우리 병원이 참 좋은 병원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너무 낚아지러운 얘기. 히포크라테스 선서 하잖아요. 뭐 그런 거는 의사의 윤리나 의사의 도덕성이나 환자를 배려하는 마음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없는 의사는 솔직히 없는 거, 없으면 정말 나쁜 사람이죠. 근데 그거는 뭐 기본적으로 환자를 생각해주는 면은 있고, 병원을 오는 환자들은 아파서 오는 거니까 안 아프게 해서 내보내야 됩니다. 그런 최대한 안 아프게. 우선은 오셨으면 몇 가지 문제라도 해결해서 나갈 수 있게 그렇게 해드리는 게 제 철학입니다. 오늘도 심혈관 센터를 찾은 많은 이들이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소중한 생명을 구한다. 심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 숨 쉴 수 있다. 그리고 최현민, 윤희정 과장은 그 심장을 다시 한번 뛰게 하는 사람들이다.
나요 무사시마